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사 모두까기 코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네, 제주 지역 시사 인사이더들의 성지 코칼의 제주팟 156번째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도 어색합니다. 이게 오디오 팟캐스트에서 제가 비디오로 다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전에 이제 그래도 오디오 할 때는 물론 그것도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적응이 많이 되나 싶었는데 이제 역시 비디오는 특히 혼자 하는 비디오는 지금도 참 많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준비했냐 하면요. 네, 어제 그 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제2공항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곳이거든요. 이곳하고 그리고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이라는 또 마찬가지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그 지역 주민들은 아니고 시민사회 단체나 이제 좀 제주 지역에서 그래도 제2공항 추진은 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좀 의식 있는 분들이 모인 그런 곳인데요. 이 두 곳의 단체가 어제 오전에 22일 오전에 한 인터넷 신문의 기사에 달린 그 댓글들 악플이라고 하죠. 악플의 작성자를 고발하고 나서서 앞으로 이제 그 수사 결과가 좀 주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뭐 그 방송이나 신문 그리고 인터넷 신문 일간지나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서 이미 많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저 시사 모두가게 고칼은 이제 항상 다른 매체들과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논조와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곳에 좀 약간 시선을 두어봤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그리고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이 어제 제주지방 검찰청에 신문 댓글에 달린 악플 30개를 추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등으로 이렇게 고발하면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2공항 발표가 2015년 11월 15일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국토교통부가 제주공항 이제 확충 타당성 인프라 용역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모두 세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방안, 두 번째 제주공항을 그대로 두고 지금의 제주공항을 그대로 두고 새로 공항을 하나 짓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가 제주공항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거를 통합한 새로 큰 하나의 공항을 짓는 방안, 이렇게 모두 세 가지였었는데요. 여기에서 뭐 물론 이제 많은 도민과 당시의 언론이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은 제2공항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2공항을 추진한다라고 발표하는 동시에 바로 그 후보지가 지금의 서귀포시 성산읍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주 지역에 워낙 관심 이슈이고 현안이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공항, 제2공항 추진과 관련된 각종 기사들, 추진 상황과 관련한 어떤 반발들, 찬성의 목소리들이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로 많이 생산이 됐겠죠. 2015년 11월 이후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그 인터넷 신문, 이 제주의 여론을 선도하고 때로는 좌지우지하는 아주 엄청난 인터넷 언론이 있습니다. 저 코칼이 존경하는 바로 그곳, 제주의 소리입니다. 제주의 소리. 제주의 소리에 제2공항 관련 기사가 550개 정도가 실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달린 댓글이 무려
16,700개. 와, 16,70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 댓글을 다 분석을 해서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10개씩을 추려서 이거를 고발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네, 어떤 내용이 있느냐? 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제2공항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서 이 반대 주민들 그리고 반대위 관계자들을 향해서 빨갱이다, 이건 북한의 끈아풀이다, 뭐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요, 이 사람들의 반대 목적이 보상비, 단지 돈을 더 받기 위한 것이다, 절대 순수한 게 아니다 라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라고 이렇게 이 반대 단체분들이 이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찰 고발에 앞서서 이분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댓글 세력은 지난 3년 동안 인터넷에서 우리를 가짜 사실을 유포하고 파렴치한 단체로 매도했다. 어떤 세력이 댓글 작업을 했는지 밝혀져서 이 응분의 대가를 받기를 원한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한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어느 분이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 굉장히 외모만 보면은 카리스마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소시적에 한 주먹을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도 이 제2공항 관련해서 반대 운동하고 워낙 이런 댓글들 많이 악플들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공황장애 때문에 본인은 이제 악플을 아예 보지도 못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악성 댓글을 조직적으로 단 세력이 있는지, 아니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의 사주나 지시를 받고 이런 범죄 행위를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 고칼은 이번 어제 기자회견 이슈, 이 악성 댓글의 이슈를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 악성 댓글을 방치한 언론사, 네, 제가 존경하는 제주의 소리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댓글, 가끔 저희 이제 그 기사를 보다 보면요, 기사보다 댓글이 더 재미있을 때도 있거든요. 기사를 읽는 저 같은 보통의 독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기사를 작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언론사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보면은 많이 읽은 기사, 댓글이 많이 붙은 기사, 그리고 뭐 논쟁 중인 기사, 제주의 소리 보면은 그렇게 그 기사 분류를 하고 있어요. 댓글에 대해서 굉장히 기사의 중요한 한 요인이고 자산이다라고 제주의 소리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댓글이 그렇습니다. 이 추상적인 여론, 도대체 여론이 뭐냐? 사람들의 민심이 뭐냐? 이 추상적인 여론을 이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의도적인 왜곡, 그리고 의도적인 사실의 왜곡이나 이 인신공격 등의 폭력은 물론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익명에 숨어서 어떤 특정 세력의 목적, 특정 세력이 추구하는 방향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그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실 댓글과 관련한 조작은 이미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비단 제주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이슈로 이게 많이 다뤄지긴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또 이제 댓글이 모이는 기사는 평균적으로 또 이게 클릭 수가 높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이나 포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댓글이 많은 기사를 이용해서 댓글 간의 어떤 충돌을 유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거를 방조해서 인기 기사로 키우는 이른바 댓글 장사를 한다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었죠. 네. 자, 이렇게 비판이 커지면서 그동안 이제 포털과 언론사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댓글을 거르는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문제가 될 수 있는 오늘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이 인터넷 언론사, 제주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다는 인터넷 언론사 제주의 소리 역시도 이 비슷한 잣대가 있어요. 네, 그 제주의 소리에 보면은 댓글 관리 운영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6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 그러니까 언론사 쪽에서 삭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아마 그게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첫 번째가 저작권 등 저작권이나 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근거 없는 비방 게시물. 세 번째는 게시판의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네 번째, 반사회성 게시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요청에 있는 경우. 그리고 여섯 번째, 기타 사항 등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 관리 운영 기준은요, 무슨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가지고 제주의 소리에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언론사 스스로가 건전한 여론의 조성과 유도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지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여기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거는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 암시와 같은 거죠. 자기 암시와 같은 건데, 네, 이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성사는 반대 대책위와 그리고 이 범도민 행동이 문제 삼았던 아까 그 댓글들이 제주의 소리가 자체적으로 내세운 관리 운영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 댓글의 상당수가 뭐 보니까 지금 고발된 30개의 댓글이 보니까 2017년 것도 있고 2018년 그리고 뭐 올해 것도 있는데 적게는 뭐 몇 달, 많게는 좀 몇 년 정도 지금 이 악성 댓글이 방치된 셈이죠. 네. 물론 이제 제주의 소리 입장에서는 뭐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호소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무슨 뭐 이제 제주의 소리 댓글 수가 많다 한들 이게 포털처럼 무슨 뭐 순식간에 수만 개 댓글 달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해봤자 뭐 200개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많아봤자 200개 정도인 것 같은데 이거를 포털하고 똑같이 봐서 관리가 어렵다라는 건 좀 약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충분히 제주의 소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제 곡할 생각으로는 제주의 소리가 자신들이 마련한 댓글 관리 운영 기준을 스스로 내팽개쳤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사실 돌아보면 이 제주의 소리의 그 악성 댓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6년 3월에 그 당시에 이제 근무하셨던 이은희 보건복지 여성국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자신과 관련한 기사의 댓글 중에 굉장히 좀 악성 댓글이 있어가지고 이에 관련한 그 수사를 촉구를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 인터넷 신문에, 네, 모 인터넷 신문은 뭐 아시겠지만 제주의 소리입니다. 저에 대한 비방과 허위 사실이 연이어 댓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성적 비하와 악의적인 허위 사실들이라면서 이제 경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기자회견 내용에 이은희 전 국장이 특정인과 불륜이다 이런 소문이 나돌면서 그 동료 공무원들이 이 국장에게 직접 진위 여부를 물어본 건 물론이고요. 그 불륜의 당사자라고 지목된 그 사람의 부인이 사무실까지 찾아오는 그런 소동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웃긴 일입니까? 이게 참. 이 나중에 이제 그 수사 결과 이제 밝혀지긴 했습니다. 그 해당 댓글
그 제주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물론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이제 당사자는 잘렸고요. 나중에 법정에서 이제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성 공무원이 물론 이제 국장이라는 이제 하위직도 아니고 고위직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어떤 이 고위 여성 공무원이 삼류 찌라시 같은 이런 댓글 내용의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 제주의 소리가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제 머릿속에 별로 기억이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그 고칼의 제주팟이 이제 지난해에 제주 CBS 뉴스톡을 통해서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인 허수경 씨가 원희룡 지사와 함께 운영했던 아니죠. 원희룡 지사를 출연시켰던 팟캐스트 단팥방에서도 제주의 소리 댓글이 한번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희룡 지사의 치적을 의도적으로 띄우고 그리고 반대편 또는 전임자였던 사람들을 좀 깎아내리기 위해서 좀 다소 의도가 보이는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이 댓글이 방송에서 그대로 탔다는 거죠. 자, 처음에는 허수경 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팟캐스트를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제주도 공무원이 해당 댓글을 뽑아서 자신에게 넘겨줬다고 그 부분을 정정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댓글이었냐? 제2공항과 오라관광단지 등을 담은 제주의 소리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이었는데요. 노골적으로 우구민 전 지사를 까대는 댓글이었고 당시 성관이가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우구민 전 지사가 명예훼손으로 걸면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글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 댓글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굉장히 사람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굉장히 어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색깔론이라든가 어떤 지역 비하 발언으로 지금 이 지탄을 받고 있죠. 단순히 보수 성향의 사이트를 넘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반인륜적 사이트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는 일간 베스트인데 이게 원래는 그 DC 인사이드라는 온라인 동호회의 한 그 게시물 코너였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인기가 많다 보니까 무수한 게시물과 댓글들이 달렸고 한편으로는 관리자나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자정을 강제하거나 시도하려는 노력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 하나 통제할 수 없는 정말 진짜 대한민국의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사이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약자나 소수를 비하하고 또는 누군가의 의도에 맞춰서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주의 소리가 정말 그 창간 초기의 어떤 초심과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하기 위한 그런 처음에 정말 신선했던 모습이 좀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어쨌든 제주의 소리 좀 자성과 좀 어떤 변화된 모습을 좀 촉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칼의 제주팟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에 이 박누나의 정말톡에서는 재미있는 분이 한 분 오십니다. 아무튼 금요일 방송도 좀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금요일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